남북한 동포, 교포,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정광TV고요. 세계 독재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독재의 아킬레스건. 동유럽 체제 붕괴를 보면 갑자기 붕괴합니다. 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붕괴합니다. 중동의 제스민 혁명도 그랬죠. 한 노점상의 분신 사건이 SNS로 급속히 퍼지면서 전 중동의 제스민 혁명의 불길이 번져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80년대 말에 동유럽의 독재, 사회주의 독재체 붕괴도 바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그건 뭐냐?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트리거가 뭐지? 촉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 여러분 전자레인지 용기 오래 쓰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갑자기 살짝 건드렸는데 깨지는 경험 하신 적 있어요? 그 톡 치는 게 촉발 요인입니다. 자, 볼까요? 오늘 그 얘기 합니다. 자, 독재 유지 수단은 뭐냐? 폭력입니다. 두들겨 패면 어떻게 해요? 싫어도 어떻게 해요? 말 들어야 되죠? 끔찍한 폭력, 국가적인 테러. 조작과 집단 침해입니다. 아주 발달한 게 북한이에요.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모두 김정은이 조작해서 자기가 해방을 시켰고 자기가 광복의 주역이라고 만들어요.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작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체면을 걸어요. 계속 방송에서 나야, 난 훌륭한 사람이야, 위대한 어버이야, 훌륭한 수령이야, 체면을 겁니다. 그리고 차별보상. 나한테 말 들으면 떡을 주고 안 들으면 처벌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독재 체제 유지의 핵심 수단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독재 붕괴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숨겨진 민심 위반. 아까 전자레인지 그릇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금관계. 민심이 위반되어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민심이 위반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점진적으로 독재가 몰락되겠어요? 이게 한꺼번에 터지거든요.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모든 독재는. 긴 시간 안 걸립니다. 촉발 요인, 오늘 주제. 그런데 모두가 화를 내고 숨죽이고 있어요, 독재자한테. 뭔가 사건이 터집니다. 한 청년이 나와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우발적인 사건이 터지든지 사소한 사건이. 그게 금이 간 전자레인지 용기를 톡 쳐주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루마니아 독재 붕괴의 교과서라고 그랬죠. 자, 사진이 지금 두 장 있어요, 오른쪽에. 좀 이게 동영상을 캡처해서 좀 흐립니다만 차우슈스크 정권 몰락의 드라마 우리 봤어요. 11일간 드라마였어요. 이 1989년 12월 14일 날 티미쇼아라라는 지역에서 소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25일 날 차우슈스크가 처형됐거든요. 정확하게 11일 걸렸어요. 몰락의 11일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1989년 12월 21일 12시 30분 부크레슈티에서 차우세스크가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시위가 심해지니까 총으로 유혈 진압한 다음에 관제 집회로 사람들을 부크레슈티 광장에 모아놓고 루마니아 국영TV에서 생중계하는 장면이에요. 자, 윗그림 보세요. 여유롭죠? 자, 손을 흔들어요. 연설하기 전입니다. 이게 연설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차우세스크 연호하니까 아주 흐뭇하게 이렇게 손 흔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장면은 뭔지 아세요? 당황하죠? 화면이 바뀌었죠? 요게 2분 뒤에요. 정확하게 2분 뒤에요. 자, 볼까요? 89년 12월 21일 12시 30분 차우스크 연설 신나게 시작했어요. 연설 시작 2분 만에 환호가 야유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아니야 뭐 이렇게 막 헛소리 합니다. 기다려. 여보세요, 알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요게 정확히 2분 사이에요. 왜 2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느냐? 시위대 뒤쪽에서 누군가가 차우세스크 살인마 이 얘기를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차우세스크 초상화와 엘레나 초상화를 들고 있던 관제 집회 성원들이 모두 차우세스크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2분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시작은 누구냐? 한 청년의 외침이었어요. 부쿠레슈티 광장의 외침이 써있죠.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소설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터져나온 거예요, 일시에. 이제 드디어 오늘 핵심인 동독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말 한마디 실수로 시작됐어요. 자, 간단히 볼까요? 89년 동유럽의 자유화 물결이 흐르니까 89년 3월에 동독 라이프치히에서도 우리도 여행 자유화하자 시위가 소규모로 일어납니다. 드디어 89년 5월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합니다. 자유화 물결 속에서. 이게 두 가지. 여행 자유화와 헝가리 국경 개방이 동독 통일의 두 입구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더니 동독인들이 여행 갈 수 있었거든요. 헝가리로 갔다가 그냥 헝가리 국경을 통해서 독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거쳐서.
이 러시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동독 정부가 10월 3일 날 국경을 폐쇄해버려요. 막으려고. 그랬더니 10월 9일 날 라이프치히에서 7만여 명의 대규모 시위대가 시위를 시작해서 거세게 시위의 물거리 동독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10월 17일 강경파 에리 호네코 동독 서기장이 사퇴하고 쫓겨난 거죠. 후임에 에곤 크렌치가 들어섭니다. 근데 11월 4일 날 100만 명 이상 규모의 대규모 시위가 동독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에곤 크렌치는 안 되겠다, 이 무마해야 되겠다 해서 통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합니다. 그러니까 동독 정부가 철회 장막, 야 이렇게는 안 된다, 조금 무마하자라고 해서 11월 9일 날 여행 자유화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요. 통과된 건 아니었어요. 초안이에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진 나오죠? 운명의 남자 귄터 샤워프스키. 별거 아닌 사람이 역사의 인물이 됩니다. 동독의 정치국원이면서 동독 공산당,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의 대변인이었어요. 89년 11월 9일 날 동독 공산당이 여행 자유화, 부분적인 여행 자유화였어요. 이 법을 만들어요. 내용도요, 그냥 비자 간소화, 출국 간소화, 이 정도 좀 무마하려고. 그것도 단계적으로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퀸터 샤보프스키는 그때 휴가 갔었어요. 상황을 몰라요. 그랬더니 야 네가 가서 기자회견해. 요 사진이 그 유명한 퀸터 샤보프스키가 지금 여행 자유화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기자회견,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자, 운명의 시간이었어요. 1989년 11월 9일 당일입니다. 이제 동독 공산당은 여행 자유화 조치를 만들었고 아직 시행은 안 했어요. 통과도 안 됐어요. 다음 날부터 할 생각이었어요. 내용은 완전 자유화도 아니었어요. 자, 여행자 기자회견 하는데 샤보프스키가 상황을 모르니까 이 문서를 잘못 읽어요.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출국 비자를 지체 없이 발급해라. 그 다음에 출국할 때 동서독 국경의 모든 검문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읽어요. 뭐라고 읽느냐? 베를린 장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 출입소에서 출국이 인정된다. 출국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알아듣는 게. 요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 운명의 단답형 질의응답입니다. 그때 기자가 귄터 샤워프스키에게 물어봐요. 그래, 그 여행자 조치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샤워프스키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때 뭘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쪽지를 찾는데 거기 보니까 즉시 지체 없이 라는 말이 있었어요. 독일어로 소포르트 운베어 찌글리히라고 써 있었어요. 즉시 당장 지체 없이야. 근데 이 얘기가 그때 동독 주민들은 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삽시간에 동독 주민들에게 퍼져요. 뭐라고? 여행 자유화가 모든 국경에 출국이 인정되고 즉시 지체 없이라고? 바로 이 순간 여러분 보이죠? 옆에 오른쪽 그림이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이고 이게 동서독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이에요. 수만 명 이상이 갑자기 동독을 이 베를린을 막고 있던 장벽으로 몰려갑니다. 한두 명 올 때는 동독 경비병들이 쐈죠. 사살했죠. 이 장벽을 넘으려고 그러면. 그 슬픈 사진들이 많아요. 그 장벽을 넘으려다가 철망에 걸려서 사살된 시신들, 가슴 아픈 동서독 분단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우연찮게도 이 국경수비대와 당중앙위원회에 소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난 군중들 앞에서 국경수비대는 맥없이 무너지고 국경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게 다 나간 겁니다, 지금. 이날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지금 뭐 때문이라고요? 퀸터 샤보프스키의 말실수 한마디. 로마니아 어땠어요? 한 청년의 용기 있는 외침. 이게 바로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할 수 있던 건 뭐냐? 아주 오랫동안 피로에 쌓였던 전자레인지 그릇이 눈이 간 게 안 보였죠? 쳐준 거죠. 한 청년이 퀸터 샤보프스키 말 한마디가. 그랬더니 숨어있던 민심이 폭발한 거죠. 쏟아져 나온 거죠.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김정은이 경로한 8월 21일 평안남도 간석지에서 지금 희생양을 찾는 제2의 시마저 사건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이 장면 왼쪽 보이죠? 자, 가운데 그림 메뉴에 뭐예요? 그 불쌍한 힘없는 내각의 김덕헌 총리가 말 잘 듣고 있죠? 가운데 밑에는 뭐예요? 열심히 지금 현지지도 했어요. 근데 이 내각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겁니다. 맨 오른쪽 그림은 뭐죠? 북한 아이들이 밥 먹고 있어요. 보세요. 반찬 없죠? 밥그릇 하나에 국그릇 하나죠. 밥 무지하게 많이 먹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많이 먹어요? 아마 한 5명 아이들 먹을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아직도 김정은 체제는 북한이라는 민심이 아주 금이
구석구석까지 가 있는 전자레인지 그릇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북한의 촉발 요인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말실수가 될까요? 한 사람의 저항 행위가 될까요? 하나의 사건이 될까요? 예, 세계의 독재. 오늘 극적인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 독재, 특히 동유럽 사회주의, 독일 사례, 말 한마디로 붕괴된 베를린 장벽, 말 한마디로 촉발된 독일 통일의 시작, 오늘 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결정적인 트리거, 촉발 요인이 있었다고요. 북한의 촉발 요인은 무엇이 될까요? 예, 오늘 대동강TV 세계의 독재 시간 마치겠습니다. 의미가 있으셨으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